사장님들이 새벽 일찍 와도 고객은 모릅니다. 티나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한 번이라도 가는 매장과 가지 않는 매장은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책상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책상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들에 쪽지를 올려놓는데, 근데 그 마니터 효과를 몇 번만 하다 보면 단골이 금방 만들어진다. 실제로 저도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정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정체됐던 제일 큰 이유가, 안녕하세요. 스터디 카페 더딩글을 만드는 13년차 공간 디자이너 이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주제입니다. 꼭 스터디 카페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매장 매출을 올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보셨을 텐데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스터디 카페는 무인 창업이라는 타이틀이 좀 강해요. 무인 창업에 속으시면 관리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스터디 카페 매출이 잘 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까지는 관리를 잘 하셔서 매출이 잘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객분들이 원하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잘 챙기시는 분들이 매출이 잘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새벽에 가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커피 머신 원두 채워놓고 청소 다 해놨어요. 근데 고객분들은 실제로 유리창에 있는 손자국 하나 보고 청소를 했다 안 했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닥 박박 닦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 고객분들이 실제로 손이 닿고 사용하고 시선이 닿는 곳을 관리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더딩글 오픈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드려요. 사장님들이 새벽 일찍 와도 고객은 모릅니다. 티나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유리창을 만약에 닦고 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쪽지를 하나 붙여놔요. 오늘 유리창 깨끗하게 닦아놨으니 조심히 지나가세요 라는 문구요. 그런 멘트 하나하나가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런 관리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가 기본 또 청소네요. 그럼요. 스터디 카페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청소만 잘하면 매장은 관리가 잘 됩니다. 청소만 외주 맡겨도 자동으로 돌아가겠는데요? 맞아요. 근데 저희 더딩글 같은 경우는 다 사장님들이 직접 하고 계세요. 고객분들이 후기존이라고 해서 더딩글을 와서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떤 공부를 하는지 글을 남겨놓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점주님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하려면 사장님이 매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외주 청소업체가 청소를 잘 해놔도 사장님이 한 번이라도 가는 매장과 가지 않는 매장은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객 입장에서 무인 카페에 이렇게 가보면 사장님이 한 번이라도 와서 닦고 간 카페랑 그냥 방치되어 있는 카페는 눈에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매출을 올리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터디 카페는 본질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하려고 이 공간에 돈을 들여서 온 거잖아요. 근데 몰입이 깨지는 환경이나 형태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가 더 잘 되게 만들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보통 스터디 카페들은 창을 다 막아놓고 채광을 다 막은 상태에서 방음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시험을 칠 때 방음존에서 하진 않잖아요. 생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저희는 시험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음을 막는 것보단 책상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더딩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다 제작을 합니다. 의자 높이와 책상 높이, 조명의 높이가 전부 다 일체화되게끔 책상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딩글의 좀 강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을 높이려면 새로운 손님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무료 전략인데요. 보통 스터디 카페 가보시면 입구에 키오스크만 한 대 달랑 있고 자동문으로 이렇게 딱 잠겨져 있어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공간의 컨셉인지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 사람들이 집중이 잘 되거나 몰입이 잘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텔도 로비를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고작 스터디 카페가 입구에서부터 모든 걸 다 막아놓고 못 보게 해놓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이왕 이 사람들한테 5시간 정도 더 집중도 있게 써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뭐 한두 시간 결제를 하시고 들어오시면 5시간을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고객분들은 사실 한두 시간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시간을 공짜로 주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새롭게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매장에 오셨을 때
때 5시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랑 매장에서 소통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번에 어떤 공부 때문에 오셨어요? 라는 소통도 이어지게 돼서 새로운 고객분들이 단골로 유입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란 거는 카카오 채널을 통한 비대면 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매장에 뭐 온도가 너무 낮아요? 아니면 높아요? 더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스터디 카페들은 사장님 번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도 답이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근데 생각보다 그런 매장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고객분들은 별거 아닌 소통만 해소가 돼도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카카오 채널 자동응답 기능을 쓰고 비대면으로 응대를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좀 올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비대면 상담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저희 더딩글 오픈하신 분 중에 회사를 다니시면서 CS를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전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일이 너무 힘들어진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창업을 찾다 보니까 더딩글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딩글의 비대면 방식을 차용해서 카카오 채널로만 응대를 하는 걸로 굉장히 매출을 높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태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는데 너무 많은 말은 하지 않고 짧게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멘트가 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매장에 에어컨을 켜두었는데 혹시 추우시면 알려주세요 정도만 멘트를 해도 이분들은 내가 똑같은 돈을 결제하고 들어왔는데 옆에 스터디 카페는 아무런 응대를 해주지 않고 아무런 소통이 없고 내가 와도 모르는데 여기 사장님은 내가 들어온 걸 보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구나 라는 그 하나 때문에 사실 단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필요하게 또 연락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문자를 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더 연락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단골을 유치하고 있고 실제로 매장에 갔을 때도 내 자리 지정석을 쓰시는 분들한테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젤리라든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올려두는 게 아니라 제가 짧게 쪽지를 써서 올려두거든요.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들에 쪽지를 올려놓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가족분들한테 응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외로운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남긴 쪽지 하나 때문에 단골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그런 마니또 역할을 한다는 게. 근데 그 마니또 역할을 몇 번만 하다 보면 단골이 금방 만들어진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관리가 중요하네요. 맞아요.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네요. 맞아요. 근데 매출이 더 높아지려면 객단가도 높여야 할 텐데요. 객단가를 높이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보통 스터디 카페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타이밍 맞춰서 이번에 좌석이 제일 구석 자리가 났는데 혹시 여기가 집중이 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옮겨보시겠어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던데 친구분이랑 같이 금액하시면 요 금액에 따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먼저 선점으로 좀 안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단골들을 통한 객단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내 자리 지정석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솔깃해요. 한 자리를 나 혼자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솔깃한 건데 더딩글은 일단 사물함이 없는 모델이에요. 사물함을 가감하게 없애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그 책상에 자기가 공부하는 걸 모두 올려놓아야지만 저는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책은 사실 머릿속에 없거든요. 책상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게끔 커스텀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 근데 내 자리 지정석을 해야지만 커스텀을 할 수 있거든요. 커스텀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내 자리 지정석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 원래 자리 금액보다 5, 6만 원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스터디 카페에서 하지 않는 걸 제가 계속 해요. 하플에서 만드는 뭐 굿즈라든지 커스텀하는 책상이라든지 단골 고객분들한테 응대를 한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 카페를 잘 운영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노하우를 사실 물어보시는 분한테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더 딥한 디테일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운영 중인데 매출이 정체될 수 있잖아요. 이런 매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뭔가요? 실제로 저도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정체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정체됐던 제일 큰 이유가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아서였거든요. 고등학생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더 큰 도시로 나가시거나 대학가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멀어지면 다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홍보 자체를 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전단지 한 번 한 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광고 같은 경우는 저는 당근 광고나 뭐 블로그나 플레이스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합니다. 웬만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려주시다 보면 새로운 신규 고객분들이 들어오실 거고 또 제가 알려드렸던 게 5시간을 공짜로 준다 했잖아요. 그 5시간 공짜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이 많이 오세요. 대학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 중에 대학생이 있으시면 에브리타임에 꼭 올려주시면 반응이 있을 겁니다. 에브리타임 꿀팁인데요. 저희는 실제로 저희 매니저님이 대학생이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올렸을 때 확실히 대학생들의 유입이 많은 편이에요. 대표님이 밀착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셔서 잘된 더딩글 스터디 카페 대표님들이 좀 계신가요? 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딩글을 오픈하실 때 제일 처음 입지 보는 것부터 해서 가격 설정, 매물 결정,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공간 컨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나서 사실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요 하셨던 분들이 900, 1200, 뭐 1300 이렇게 매출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혼자 고민하셨다면 아마 처음에는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초반에 저와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매출이 좋았고 어떤 민원이나 진상 고객분들한테도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 있어서 단골 고객분들도 빨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 대응해 주시나요? 네, 그럼요. 간혹 스터디 카페 오픈하고 그냥 땡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브랜드 자체를 너무 애정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내기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딩글 간판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매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랑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실제로 전국에 좋은 스터디 카페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그 본질에 맞는 좋은 공간을 제공해서 그 고객분들이 더딩글에선 진짜 집중 잘 돼, 진짜 몰입 잘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매장의 사장님들과 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눠보니까 스터디 카페와 공간 디자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신 분 같아요. 생각보다 공간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공간에 내가 벽을 하나를 어디에 세우고 단차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매출로 직결됐을 때 그 뿌듯함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게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번호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셔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매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냥 막연하게 왜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 보통 자책만 하고 끝나세요. 그냥 내가 이게 안 맞는데 했나 보다. 이 동네에 안 먹히는데 했나 보다. 결국에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처음부터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으면 웬만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방법 아니면 매장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풀어나가시면 해결이 충분히 될 거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